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의 인구는 감소세를, 순천시의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여수시의 인구는 28만 2,188명으로 전달 28만 2,357명에 비해 169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두 달 전에 비해서는 400명 이상 감소했고 넉 달 만에 1,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머지않아 28만 명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말 순천시의 인구는 28만 1,171명으로 넉 달 전에 비해 900명 넘게 늘어나 양시의 인구 차는 1,017명으로 줄었습니다. 광양시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데요. 침체됐던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 관내 대표적 농촌 지역인 옥곡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한때 7,000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면서 번성기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농산물의 집결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 산업화와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에 따라 인구 유출이 이어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곧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들이 들어와서 농촌을 다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옥곡면의 특색을 살린 구체적인 청사진이 현실화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내년 봄 개관을 앞둔 건강문화센터입니다. 광양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신호탄 성격을 갖고 있어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 복지 프로그램 마련과 이색 장터 구축 등 인구 고령화 대응과 청년 인구 유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은 모두 8개. 오는 2024년까지 시설 확충은 물론 경관 개선 등에 560여억 원이 투입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틀이 갖춰질지도 주목됩니다. 섬진강을 따라 이루어지는 수변자원 개발과 어촌마을 활성화 못지않게 농촌마을 개발도 요구돼 왔기 때문입니다. 쇠퇴하는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지역도 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과 똑같은 균등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면 원활한 토지 수용 역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칫 농촌 활성화란 대전제를 밀어붙여 지주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 파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완급 조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잠재력과 지역색을 끌어내기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업이 농촌의 역량 강화와 상생 발전에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일원의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1.2km 구간에 문화행사 유치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업체를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되며 환경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 강남여고의 소프트볼팀 운영 비리 의혹을 감사한 교육청이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18일 소프트볼팀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학교 관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강남여고 학교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학교의 체육부장과 소프트볼팀 코치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를 퇴사해 징계를 요청할 수는 없지만 지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열린 세계 한상대회 마지막 날 일정으로 해외 한상기업들이 국내에서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업인들은 해외로 시야를 넓혀보라며 청년들의 도전을 독려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마련된 한상기업 청년 인턴십 면접 창구.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와 베트남 식품유통업체 등 12개의 기업체에서 모두 67명의 해외 인턴십 희망자를 만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 긴장감까지 느껴집니다. 간절함을
제가 꼭 베트남에 취직하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오래전 같은 길을 선택했던 한상 기업가들은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생각할까? 본인들의 마음가짐만 확고하게 먹고 있다면 해외에서 뭐 청년 인턴십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렇게 취업하고 자기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답니다. 기회가 제한된 국내를 벗어나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올해 세계 한상대회에서 청년층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상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저희가 이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이 한상대회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상 기업들은 같은 기간 서울에서 동시에 면접을 진행한 15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27개 업체에서 100명의 청년 인턴을 뽑아 세계 각지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응급 환자의 생사와 후유장애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골든아워라고 하죠. 전국에서 평균 이송 시간이 골든아워를 초과하는 시군구가 절반이 넘는데요. 전라남도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의식 없으면 신고를 받은 소방 구급대원들이 긴급하게 출동 준비를 마칩니다. 구불구불한 농로를 따라 약 20여 분을 달려 현장에 도착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병원 이송이 생존율과 치료 성공의 관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2시간,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이 골든아워입니다.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전국의 중증 외상 환자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골든아워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52분, 심근경색 환자는 3시간 36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해 광역 시도 가운데 최장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52분, 1시간 55분을 기록한 서울과 비교하면 2배 차이로 골든아워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송시간 중간값이 골든아워를 초과하는 시군구 비율도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의 구급대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취약한 기반시설과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급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로 고읍을 제외하고는 다른 출동은 적어도 10분에서 한 40분, 길게 40분 이상까지 출동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가롤로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근데 그쪽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60분 이상 걸려서 저희가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약간 환자 상태가 악화된다든지. 전남 지역의 취약한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라오스 야구 대표팀이 광주에서 야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야구의 야자도 몰랐던 선수들은 이만수 전 감독과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야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과 라오스 문화장관의 시구와 시타로 시작된 야구 경기. 야구 명문 광주일고의 상대는 라오스 국가대표팀입니다. 좀처럼 공을 맞히지도 못하고 평범한 땅볼에도 실수를 연발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พวกเขาก็หากันเริ่มต้นก็ได้ซ้ำนี่ก็ถือว่าเก่งแต่เขาเจ้าก็โดนยอมรับในฝีมือและ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เขาเจ้าเก่ง 야구팀이 단 하나도 없었던 불모지에 야구를 전파한 사람은 이만수 전 SK 감독입니다. 5년 전부터 야구를 보급하기 시작해 대표팀과 야구협회를 만들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야구용품을 지원하고 지도자를 파견하는 등 라오스의 야구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머리로 알다가 이제 가슴으로 이제 아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온 나라에 팀이 하나뿐이어서 연습 상대도 없었던 라오스 대표팀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한국 야구와 문화를 배우고 기아 타이거즈 코치들로부터 원포인트 레슨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고흥군 녹동항 인근 해역에서 어선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지원하게 될 어선안전조업국이 어제 개국했습니다.
수협중앙회 고흥어선안전조업국은 고흥 녹동항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 3,700여 척의 해상 통신망을 관리하며 안전한 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수부와 수협은 이번 어선안전조업국 신설 운영에 따라 전남 해역의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과 함께 해난 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발도상국 포기 논의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최근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 등으로 농업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일정과 대책 등을 밝히는 등 농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서울의 하늘입니다. 간간히 구름만 지나고 있는 가운데 청정 공기에서는 상쾌함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온도 어제 아침만큼이나 서늘한데다가 예상되는 한낮 기온도 22도로 바깥 활동하기 적당할 만치 오르겠습니다. 단 오후부터는 차츰 찬바람이 불면서 주말 새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정도니까요.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습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지금도 울릉도와 포항 지역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의 비는 오전 중에는 그치겠고요. 낮 동안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공기는 내내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광주가 22도, 대구가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서쪽 지역에서는 먼지가 약간 짙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고요. 휴일까지 내내 쾌청한 가운데 따뜻한 옷차림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